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만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끝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경사국께서 오신 손님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대성 경제부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최혁준 통합신공항 추진단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구미시 장세용 시장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본행사를 주관해주신 경운대학교 한성욱 총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역시 공동 주관해주신 지식경제산업연구원 장성호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 조정문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정건수 도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구미시의회 안주찬 부의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최경동 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김태건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윤정호 시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성수 시의원 소개해드립니다. 장진호 시의원 소개합니다. 장기경 시의원 소개합니다. 김영길 시의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미시의 가장 큰 어른이신 최경호 노인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구미열광역 김병환 수석부위원장님 소개 올립니다. 역시 정기만 수석부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역시 구미열광역 정성기 자문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구미갑 구정은 의원님을 대신해서 김일수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빠지신 내빈 여러분 계시다면 널리 양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 도중이라도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 주실 김영식 국회의원님의 대회사가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6대 세장에 장로와 사실 태풍을 이래가지고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다행히도 국민은 세뇌의 것으로서 뭐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신공항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번 세미나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신공항 선정과 함께 구미는 기회의 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4.15 총선 공약이고 신공항과 함께 구미를 백만 광역 경제권 중심 도시로 발돋우겠다는 저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 밑그림을 그리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축을 크게 담당해왔던 우리 구미시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오늘 일하는 계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제적인 신공항 서부 도시와 함께 자신감 있는 경제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는 무엇보다 여기 지금 원수병원을 출변한 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 구미가 제2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력과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과 R&D를 확보한 기업을 우리가 배출하고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공항 서부 도시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심리가 아니라 구슬이 성말이어도 뼈야 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무지를 국토로 바꾸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통합 신공항 시대 구미 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저희가 있어 실질적인 대안 또한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담아 앞으로 정책 수립과 국기 확보 등에 적극 반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000만 명의 세계인이 몰려오는 신공항, 그 저변의 기회를 살려 구미의 영광을 재현해낼 수 있도록 열과 생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다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구미의 발실로 열매되는 시발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민중명절 수십여만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예전처럼 가족 친구와 공연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우수한 한가위를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자의 총장 김성훈입니다. 통합신공항 시대 구미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함께 이루어지게 된 공항 건설과 이전 대구공항 프로젝트 개발로 최소 20조 원이 투입되는 대구 경북 초유의 계획사가 될 예정입니다. 공항 이전이 완료될 경우 지역에 유발되는 생산과 같이 보행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열어갈 대형 SOC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구미는 내륙 최대 첨단 수출 산업단지를 보유한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항공물류 인프라가 원활히 조성된다면 고가 가치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고 있으며 미래 대한민국의 불호선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들이 활발되어야 했습니다. 경제학에는 지난 10일 이번 통합신공항 시대 구미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장을 통해 구미 지역이
첨단 항공 산업 도시로 발전하고 영국이 동아시아의 스마트 물류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코로나19도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많은 신경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김현식 의원님 제안해서 통합 신공항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통합 신공항 시대가 오게 되면 제일 많은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 국민시라고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류에도 문제가 있고 국민시가 정부 여건도 안 좋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과거에 있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그렇게 해왔고 대기업이 잘 나가면 당연히 협력업체들도 잘 나가겠죠. 그런데 대기업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국민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 신공항이 오게 되면 물론 구미도 많은 혜택을 받겠지만 사실은 또 구미가 살아야 나머지 경북 지역도 살게 됩니다. 지역의 모든 경제가 살려고 그러면 대단지로 되어 있는 공업단지인 구미가 살아야 되는데 통합 신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구미에 들어와서 살게 되죠. 철도도 놓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서론 중에서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 토론을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구분 환자가 생겼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이 토론의 장이 국민을 혹은 전국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토론해 주시는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주시고 또 출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국민 전국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토론의 장에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 경제부사 대승입니다. 51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오랜 영웅이었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관심의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을 넘어서 대구 경북의 산업, 경제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의 만큼 대구 경북 어디서나 신공항의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에서는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공항도시 건설과 광역교통망 연결, 신공항 연계사업 구성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합 신공항 시대 구미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미는 1973년 전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이래로 명실상부한 조국 근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전자, 반도체, 석유 분야 등의 기업 입주에서 대한민국 수출 전진기지로서 그동안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최근 대기업 생산기지 일부 이전으로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상단,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강소연구 특별발 특구로 연이어 진행되면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통합신공항은 제도약을 시작하는 구미의 힘찬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신공항과 구미는 불과 10km 정도의 거리로서 구미는 수도권보다 더 유리한 물류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갖게 됩니다. 구미가 1970년도 개통된 국토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를 발판으로 국가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듯이 새롭게 열린 하늘길을 통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고 세계와 교류하며 비상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구미의 중장기 발전과 미래 발전 비전에 관한 귀중한 논의의 장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를 바탕으로 구미의 새로운 100년 대계가 폭넓게 도색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상북도도 힘껏 돕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북도지사 이천입니다.
역할을 만드는 그런 북한을 기는 저희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비슷한 발표가 4월 말에 이 자리에서 있었을 때 그때는 공항 선정이 결정되지 않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시기라서 그때 말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공항이 만들어지는 방금 선이 결정되는 방금 다양한 평가가 있었고 그때처럼 장밋빛 기대가 많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그러나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인생살이 어려울 것이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으로서 그런 면에 대해서 늘 고심하고 있다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정말 대기업들에 의존하고서 팽창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대기업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우리 국민이라는 이 도시가 체력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온몸을 던지고 김동식 의원님 소개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 공당은 물론 국민시각과는 도시 자체를 체질 강화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라고 하는 건 눈에 한꺼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뭐하고 있나 하면서 되게 많이 듣습니다. 고향 먹고 당장 좋아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만 그렇지만 또 우리 행정이든 정치든 또 시민들은 급하기 때문에 당장 누가 눈에 비명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게 위험합니다만 그런데도 긍정과 부정을 교차하고 있는 그런 대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가장 큰 현재 국민을 둘러싸는 그 변화는 크게 보면 신공항을 겹쳐 또 나아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영국 통합이라는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의 이상을 크게 이제 바꿀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이제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마침 이 코로나19 시대를 마치면서 우리는 과거에 들떴던 마음 또는 분하던 마음 국민과 와야 된다. 누구 때문일까? 3적, 5적, 10적 하는 이런 것들 이제 다 던지고 우리 모두가 국민의 주체라 이런 마음으로서 이제 서로 마음을 함께 이럴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또 우리 국민 앞으로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나중구리 연구위원님의 글을 보면서 국민에 대한 전망을 심어가면서 독특한데 바로 육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군인군수를 몇 번 만나서 국민과 통화하자는 이야기 많이 썼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 주겠다고 한 게 제가 육공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자살하고 일하려는 되고 그런 가보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마 오늘 보셨겠지만 칠곡하고 어떻게 좀 합치면 어떻겠나. 여러분 인구도 늘고 면접도 이제 괜찮아가지고 그게 만들어가지고 좀 교부셔도 좀 많이 받아오고 이런 거 욕심을 내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칠곡군에 가서도 제가 공간을 칠곡군에 주겠다 딱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공로가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 통합이라는 그런 이어가지고 저는 지자체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같은 이런 중등호 국가들은 유럽에서 대부분 이제 평균의 통합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방향을 봅니다만 막상 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은 이제 행정무역 지금 조정도 하고 지역 토박이 가장 많은 이익을 제공합니다.
작은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해시고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자리부터 이런 것들은 토가이들의 관계의 상당히 많은 보여주는 그동안 우리 구미가 체력적으로 강해지지 못했던 거는 그동안 우리가 한 번에 성공의 경험입니다. 구미의 가장 지금의 그 장애물은 성공의 경험이 크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번 그런 이제 약간의 실패를 겪기 때문에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KTX가 우리 구미시의 중심에서 30분인데 아마 신공항도 30분 거리라고 위치가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KTX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마음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신공항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오주신 경제부시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구미 나라에서 신공항을 방문한 경제부시장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정치의 시간을 지나서 행정의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도와 또 대구시와 의논을 해서 구미 시민을 신경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시간 속도전이 것입니다. 속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신공항이 2028년에 오고 나면 대구의 공항 부지가 210만 평인데 거기에 완전히 신도시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 될 때 저는 구미 시민 10만 명이 거리로 이사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공항의 결정은 우리들은 엄청난 위기일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정말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서 저희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독립의 미래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시간이지만 오늘 또 워낙 우리 구미를 끌어나가는 우리 지도자들까지 다 오셨으니까 언론도 함께 우리를 다가오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좋은 도움이나 또 나아가서 우리 구미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회에 말을 하는 그 좋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구미시의회 의장 이재성입니다.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에 대한 부분은 추후도 흔들림 없이 한마디만 말씀 꼭 전달하려고 제가 내심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 100년 대계를 다 함께 공유하는 통합신공항 시대 구미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있기 전에 저희들도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 통합신공항 시대에 접어들어서 각자의 또 조직 속의 단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은 많겠지만 앞으로 구미의 미래 100년은 아마 목숨 걸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오직 신공항 발전을 구미의 정말 내실있는 발전이 되기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중심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신공항을 통해서 정말 구미 미래 100년에 오늘 세미나가 정말 큰 보탬이 되고 내실있는 그런 세미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와 경북 상공회의소 협의회를 맡고 있는 조정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통합 신공항 시대 구미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이라는 뜻깊은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우리 김영식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과 오늘 또 이 자리를 힘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장태윤 시장이야 여러분들, 내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51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유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7월 말 폭염속에서도 문의에 3개의 식당을 빌어 사무실을 개소하고 여러 가지 관리 미결 속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작은 세종시장님과 여러 기관장님들 또 저희 경제계에서도 모두 합심을 하여 통합 신공항 유치라는 결과를 산출해내었습니다. 또 우리 구민은 지금 오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구미에서 신공항을 경유하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만 확충되고 되면은 우리 물류 교통망에 우리 5단지 분양을 비롯해서 우리 구미 산업단지 공단이 탄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륙 최대 제조 IT 수출 단지인 우리 구미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절실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항공 관련 산업은 물론 문화관광, 교통물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준비가 미치지 못하고 대비가 적기에 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 도약의 적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에서 중기를 모아 통합 신공항 시대에 우리 구미가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은 우리 대구 경북의 지도를 바꾸고 미래 100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 자리가 구미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구미시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키우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4차 산업혁명 전문가인 우리 김영식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구미시민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어깨 살살 좀 넣으셔서 조금만 좁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하나 둘 셋 하면 신공항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중에서도 제가 정부 통합 신공항 시대 구미를 모두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2028년도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조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짧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항을 생각하면은 경제와 연계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한국 산업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히 보면서 특히 해외에 공항이 어떻게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신공항 조성을 관련해서 앞으로 구미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관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몇 필요했는가 부분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중추공항이 있지만 거점공항으로서 대구 권역별로 이렇게 공항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공항은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또 보면은 특히 제트하고 같이 대구공항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보면 조금 여기피어 운항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같은 경우는 500만 명 수요인을
예상했습니다. 했고, 특히 최근에는 보면 국제선, 국내선, 지역 기여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55년까지 공항 수혜로 볼 때 공항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항공 수요 증가 부분과 신산업 육성과에 의해서 또 공항이 이전에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건설 목표는 인천공항을 불가는 3,500, 특히 유럽,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물리로 처리할 수 있는 공항 확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통합신공항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날 최종 공항지 부지 선정이 되고 나서 공항 선정 조성 주도입니다. 그리고 조성될 기반적인 부지상 8.5부지 중도성 예고되고요. 특히 앞으로 공항은 교대 양리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항과 민간공항과 동시에 세부적인 계획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공공항과 공항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동안 추진된 결과를 보게 되면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특히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최근에 보면은 7월달에 최종 부지가 이제 선정이 됐고 앞으로 2028년도에 공항이 개항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신공항이 추진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공항이라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해외에 나가는 그런 관광 여행 정도로만 생각해 온 것이 공항의 큰 틀에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공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항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 제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 방문하는 것보다 이제는 공항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류를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항이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오면서 공항의 기능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공항 경제권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경제하면 주로 도로하고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류하면 항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보면 2시에서 9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권 내에서 우리가 전투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부축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부축 발전에 있어서 구미가 거점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경제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항 경제권인데 보시면 이제부터 공항이 경제의 일자리와 물류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앞으로 점점 더 공항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공항 경제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는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서 글로벌 협력과 공항 물류, 항공 물류도 현재 2%, 1%에서 19% 이상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공항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계가 되면서 시간 경제권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권은 24시간 경제권으로 가면서 공항이 점점 더 일자리와 지역의 거점 기능으로서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제 발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항하면 항공 제조, 서비스, 물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 인바운드가 아웃바운드 부분에 있어서 항공 제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보면은 특히 그 수입 부분에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역할에서 공항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은 우리가 나가는 부분에 관광으로 나가고 해외 여기 투자되고 하는 나가는 부분에 마이너스적인 부분에 공항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물류도 보면은 많은 해외 물건을 수입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직구라든지 원자재 수입 어떻게 보면 GRDP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항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 통합신공항 새로운 부분에 플러스 요인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항공 부분에 있어서도 항공 부분, 정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수출하고 여기에 또 들어오는 관광이 아니고 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들어오는 관광 수익과 인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핵심으로서의 공항이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분리도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를 내보내는 생산과 해외 원조 중심의 공항이 될 때 진정 우리의 통합신공항은 지역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도 이제 여객, 물류, 항공, 문화관광, 산업경제력에서 공항의 큰 틀을 확대해보자 하는 걸 제안했고 공항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산업과 연계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최대한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항 산업도 공항과 관련되어서 항공 산업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기술 부분에 있어도 이제 공항은 예전에 장거리 대형에서 친환경 스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잉사라든지 글로벌 기업만 항공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구미도 항공전자라든지 소재를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미가 가지고 있는 ICT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 플랫폼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항공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산업화, 기업화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장 부분에 또 예전에 공항 항공산업하면 준비한 완전히 큰 것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성세 시장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이 모빌리티부터 맞춤형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부분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공 생태계 하면 과거에는 2억 정간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구미 부분에 있었어요. 구미가 정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산업 부분에 있어서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 산업의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구미가 정말 할 수 있는 이 부분, 항공 부품, ICT, 생태시장과 관련된 전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캐리어라든지 그리고 드론, 화보, 해마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구미가 또 선점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산업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전방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전자, 자동차, 소재 해서 많은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산업 전체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전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구미가 광산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략하게 정말 이제 그 해외에는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경제권을 형성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특히 스콘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인천공항 규모지만은 그 형성 과정은 충분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이 만들어지고 공항 인근 5km 지점에 공항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공항 중심 도시 지역으로 그리고 30km 떨어진 광역도시로 지금 계속해서 공항 번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스피버 공항이 6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이 이후에 공항 주변으로 해서 보면은 5km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물류 거점이 만들어지고 물류 MRO 비즈니스 파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km 지점에 보면은 비즈니스 터널, 비즈니스 지구, 호텔, 사무소, 주차, 공간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월성하고 분위기와 관련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미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3단계 공항 중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로 10에서 2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보면은 주로 비즈니스 교류장과 비즈니스 도시 그리고 호텔 최근에는 좀 산업단지와 고급 물류단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벤치마킹 한다면은 구미가 앞으로 해야 될 거점들을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공항과 관련해서 보면은 10에서 20km 떨어진 지역에
보면 배우단지가 만들어지고 배우산업단지 특화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요 보면 IT라든지 자동차 부품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장 그 벤치마킹 구비를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20km 넘게 되면은 해랑을 구축할 겁니다. 해랑을 구축하면서 여기에는 주로 들어오는 시설들이 첨단 연구하고 혁신, 교육, 중소단지입니다. 약간 공항에서 조금 더 멀어진 부분에 형성되는 것이 할 수 있고, 주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 인근 지역을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나중 복합물리단지도 이런 부분이 이런 큰 그림에서 스키볼공항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좀 보자면은 충분히 대구경북 통합시공항이 앞으로 해야 될 큰 그림을 충분히 배치마킹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스키볼공항입니다. 그러면서 복합기능과 국제 비즈니스 혁신, 창조지구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동영상으로 조금 시간만 있으면 제가 좀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그 해외 출장 가서 스키볼 항공사에서 받아가지고 한 부분인데, 스키볼 공항 같은 게 원래 시작이 레이크, 바다가 아니고 레이크였습니다. 레이크인데 이 레이크를 지금 연결기로 메꾸고 나서 공항이 서서히 들어서 크게 됩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은 이 군사공항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키볼 공항도 군사공항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공항이 일단 터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변 기능도 발표해서 건축을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에 2차 대전 중심으로 해서 40년하고 45년 되면 약간 민간공항으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고 공항이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면서 38년도 38년부터 해서 여기에 종전이 되면서 민간공항으로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게 활주로도 커지고 규모도 이제 확대되니까 이게 공항 이전이 그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군사공항에서 다시 건너편 지역으로 해서 지금의 스키볼 공항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45년까지 그 공항이었는데, 이 지역가 확실히 차면서 건너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부지를 들여서 67년도부터 해서 스키볼 공항이 만들어지고, 스키볼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린 5km부터 해서 10km, 20km, 30km,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km에는 좀 더 많은 연구 기능이 되는데, 요런 넘어와서 이제 63년, 67년부터 해서 새로운 시공항이 현재 스키볼 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쭉 앞으로 동영상이 한 10분쯤 되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혹시 또 뭐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능들이 계속해서 확대된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녀오면서 느낀 부분이 네덜란드도 비슷합니다. 원래는 이런 3개의 공항이 있었는데, 도심인데 도심에 있는 공항들이 외부로 옮기면서 가운데 새로운 공항을 만들면서 보면 1, 2단계의 걸쳐가 보면은 주로 공항하고 공항 인근 지역의 비즈니스 도시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노동과 그리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 그림을 조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이라 하면은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한민국의 정말 큰 최대의 빌딩들이 쌓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려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항과 관련해서 항공부품, 여기에 서비스, SOC 관련한 12개 사업들을 제시했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보면은 50개가 남았습니다. 이것만 설명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목 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소장부품, MRO, 인테리어, 항공 벤치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 여객 같은 경우도 블루 서비스라든지 특히 북구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성물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복합 서비스 단지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항공분류 출전 단지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서비스 부분도 굉장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형태 부분이라든지 서비스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리고 뷰티 이런 부분 경산하고 위해서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안관리에서도 복합적인 조성, 대단히 많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안관리에서 테마시티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특히 구미에서 관심을 많이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시스 산업에서 지금 그 통합신고항을 중심으로 해서 컨벤션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항 관련된 친환경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로드맵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래 될 때 이제 대구 경북의 큰 그림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면은, 좀 전에 스키볼 사례, 해외 사례로 봤을 때도 특히 조명하고 매우 영향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단계적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은 기능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의 대구공항 시설 경제권에서 앞으로 글로벌 공항에 큰 그림을 그릴 것인가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러프하게 한번 정상부터 중심으로 해서 그려보았습니다. 그중에서 보게 되면 꿈이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도 보면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많은 제조업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있는데 이 제조업의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한국과 인계해서 할 수 있는 산업들을 많이 조금 그려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꿈이는 기존에 신항공과 전자 이런 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꿈이 관련된 클러스터, 그리고 대구하고 경산 지역, 그리고 포항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신도시와 관련된 그런 클러스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통합신고항과 연계해서 많은 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제시를 했고, 이 중에서도 보면은 기존에 경북이 가져온 예천, 울진, 울릉, 포항 등에서 기존 보안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사업화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전체적인 경북의 통합신고항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한번 제시를 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미와 관련된 제한된 사업들도 많습니다. 학업효과는 지난번에도 연구원에서 한 35조 정도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공항이라는 게 조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성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50년까지 그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야 됩니다. 지금은 좀 러프하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스키보 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 신공항이 조성되고 조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되고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2050년까지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릴지에 대해서 또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구미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미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10에서 20km 반경이 놓여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미의 경제권을 보게 되면 주로 구미 1단지부터 해서 기존에 있는 도심 지역입니다. 이제 새로운 거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해평항 산동 부분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이 많은 사업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특히 새로운 철도가 생기면서 도로가 생기면서 산업단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제되어 있는 구미 디지털 산업융합지구 다 다시 살려야 됩니다. 살리면서 구미 6단지도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권역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공항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산업발전 물론 4가지 사업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지항공사업 분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지금 현재 보면은 많은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새로운 신공항 철도와 도로만 이 2개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지금 보면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승센터라든지 경기나 부분들 해서 부분이고, 이 부분도 특히 보면은 이 중에서도 특히 해평하고 산동하고 소보면을 잇는 새로운 그 공간 집착 단지와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안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는 각 지구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본 그렇지만은 국궁이 아직도 의성 아시아 관련된 고속도로 새롭게 해야지만 기존에 있는 그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67호선이라든지 927호선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도 국이 국가 산업단지와 연계된 도로 또 동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좀 요청해서 차질 없이 국가 산업단지 기능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국민 신산업, 스마트 신산업 관련해서 많은 부분 정책지 융합이라든지 항공 지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그 세부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마트 산단 대기조가 지금 완성되는 게 2022년입니다. 근데 2022년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단 이후에 좀 더 항공 관련된 구체적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 경쟁 많고 얘기하는 부분, 구미가 문화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공, 공항 관련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구미가 좀 더 부족한 문화 부분을 좀 더 많이 좀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천국제공항도 터미널 1의 그 층고 1층 높이가 2.8m입니다. 아파트가 보통 2.3m인데 50cm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층고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새로 지은 이 터미널은 3.5m입니다. 훨씬 덜 답답하고 또 이 층고에 따른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에 있는 관료나 공항 전문가가 몰랐던 건 아니지만 건설 당시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영원히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높이는 층고는 2.8m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항 운영 전략이 왜 중요하냐? 지금 마련을 왜 해야 되느냐? 시설을 다 만든 다음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계 당시부터 어떤 운영 전략을 가지고 시설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주차장을 스키폴은 A, B, C, D 5개로 나눕니다. A는 제일 비싼 주차장이고 터미널에서 가장 가깝죠. 그 직원들은 전부 다 가장 떨어진 1.5m 떨어진 터미널에서 떨어진 데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로 운행을 해요. 그 이유는 가까운 곳에 고객을 위한 사무실, 주차장 물론이고 모든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실이 어디냐? 암스테르담 공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암스테르담 공항에 구호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전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슈퍼공항 사장 연봉 28억입니다. 프랑스 샬드골 공항 사장은 35억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런 사람들을 10년, 15년씩 근무를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 공항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가 대정부 지원체계 지원조달 방안. 역시 이것도 공항 건설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지원조달 방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첫 번째 얘기했던 제 자료에 얘기된 항공수요. 인천공항이 운영 전략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공사는 92년에 시작이 됐는데, 전략은 98년에 발표돼서 99년 그때 미국의 리피셔가 아주 유명한 회사, 공항 운영 회사입니다. 그쪽에서 한 6억을 주고, 그때 당시 큰 돈이죠. 운영 전략을 마련한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피해.
뭐 이런 그 문제, 또 전략이 좀 유연해야 된다. 실제로 길이를 3.5km로 하는데 그걸 처음부터 3.5km로 할 거냐? 하나만 3.5로 하고 하나는 뭐 2.7로 한 다음에 확장할 수 있게 마련합니다. 화물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여기 터미널도 최종 목표치에 반쪽만 거듭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만 거듭하고 그 옆에다 다시 확장을 합니다. 유연한 전략이 공항 운영에 어떻게 수행할 거냐 하는 부분만 책임을 맡기고 오랫동안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책임지고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공항의 운전 전략을 공항 건설 단계부터 구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요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도록 하고, 두 번째 토론자인 우리 김다로 구미성공회의소 부국장님께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성공회의소 김다로 부국장입니다. 시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미 100년대는 통합신공항 관련 세미나를 해주신 김영식 국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또 나정규 실장 해박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참석해가지고 상공회의소로 참가하게 된 것은 구미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달라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업들 몇 군데는 대대해서 좀 전화를 많이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공항의 설계, 정착 단계 이런 데서 좀 반영해 줬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미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단지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지만 구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점들과 또 통합신공항을 결부시키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어서 구미의 장점은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구미는요, 구미 리딩 컴퍼니라고 하는 것이 그런 척이 두텁다는 것입니다. 즉 중견기업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견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에 같이 협업을 하면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판로 개척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구미가 장비 설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 설비 업체들은요,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구미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 좀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했으면은 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통합신공항 유치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중소기업 기술력 구미가 최고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통합신공항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구미의 날가리를 따라주는 그런 겁니다. 구미공항이라 하는 만큼 그랬는데, 이러한 공항에 있어가지고 최고 이제 뭐 중요한 것이 여객수송도 조정하지만 업체들에서 이야기하는 화물수송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영남항공 항물의 현재 상태를 보면은 98%가 인천공항에 option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쯤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된 대구공항에서의 금액은 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구공항의 화물 처리 능력이 한 3,000톤, 그리고 인천공항은 한 260만 톤. 이 짝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2035년까지 한 연 10만 톤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한 4% 정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객수송도 중요하지만 화물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통합신공항의 활성화 요구는 구미 산단의 활성화 요구와 관계되는데, 업종 다변화와 세트메이킹 유치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통합신공항을 위해서 이제 도로하고 철도 등 뭐 이런 관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이 같은 이야기는 안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대구 KTX역하고 통합신공항하고 의성역까지의 철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미에도 반드시요, 같이 동국역을 신설을 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객과 항물을 실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업체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요, 할줄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우진 교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공항의 할줄과 관련된 짜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게 굉장히 제약이 있는데,
살파고는 빛의 살집과 같이 뜰 수 있는 그 3.5k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만 편수가 가능해질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부산 월미턴 구멍으로 이송이 되고요. 월미턴 구멍에서는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배송이 되는데 1시간 내에 배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말씀드리는데 인천공항 지난해 항공물류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예상치 극단 변수가 발생을 했지만은 2020년 1월부터 4월 26일까지 물동량을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통합신공항은 구미시에서 한 10km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구미시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국가산업단지 보유한 도시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탄소 소재, 모바일 폰, 그리고 첨단 IT 제품과 부품을 생산하는 도시입니다. 대부분 항공물류를 이용하는 대기업이 포진해 있고요. 그래서 통합신공항이 건설된다면 많은 수혜를 있는 곳이 구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이 좋은 통합신공항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중대형 화물기가 쉽게 착륙할 수 있는 그런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경제 부흥 정책으로 리쇼어링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중국의 일본 기업들의 공장을 일본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중국산 소재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중국 내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 중에서 공국으로 회귀하는 회귀를 검토하는 업종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있는데 애플 한 곳만 해도 작년 상반기에 리쇼어링을 통해서 미국에서 만든 일자리가요 22,200개입니다. 일본 역시 토요타, 혼다, 닛산, 자동차 3사하고요. 그 다음에 캐논, 전자계열의 기업들이 이미 일본으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독일도요, 유통기업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2013년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리쇼어링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를 국내로 돌아온 기업들을 보니까요, 52개 뿐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2020년 8월 13일에 공정혁신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정 자동화를 통해서 스마트 리쇼어링을 본격 실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요, 유턴 아이템의 노동 집약적인 공정을 자동화 공정으로 전환을 해서 공정혁신 기술 개발을 연계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유턴 기업들에게 스마트 공장과 제조 로봇을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리쇼어링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이 리쇼어링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인세를 감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법인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며칠 전이죠. 9월 16일 날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2019년에 대기업의 투자 촉진세를 부과해서 거둔 법인세만 해도 8,530억 원입니다. 전체 법인세 중에 1.2%에 해당하는데요. 참고로 2019년 전체 법인세 수는 72조 1,743억 원입니다. 현 정부에서 2018년 기업소득 환류세 이름을 투자 촉진세로 바꾸고 배당 대신 상생 지원을 포함시켜서 세율을 10%에서 20%로 높였습니다. 여러분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 또는 임금 증가, 상생 협력으로 쓰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대상은 대기업이고요. 지난해 투자 촉진세로 세금을 낸 기업은 969개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내 유보금에 책임을 매기는 의뢰없는 제도이고요.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시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어요. 근데 세금 같은 그 제재 수단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그 투자나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7.5%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요. 근데 여기에 투자 촉진세 맞세될 경우에 3%포인트가 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업이 공장을 한번 만들면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가고 관리 비용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투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양극화 문제도 있는데요. 대기업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면은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KDI는 그래서 당기 순액의 10%를 임금 상승에 투입하면은 5년 뒤에 누적 효과로 인해서 그 임금 지출이 순이익이 60%를 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의견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올해 말에 그 종료를 앞둔 투자 촉진세를 2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고용 상세 경력에 써야 한다는 금액을 당기소득의 65%에서 70%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 해외에 나간 대기업들을 국내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통합 신공항은요, 그 기업의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 요인입니다. 인건비 등 각종 그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하고 그다음에 국제 간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쇼링 정책이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에 이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선 위원님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물 중심의 국제 물류 허브 공항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쇼링에 대비를 해서 공항과 연계해서 리쇼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그 톤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을 좀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승희 교수님, 이승희 스마트 산다 사업단장님도 한 5분 정도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압축해서 중복된 거 생략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미래 산단으로 외형과 체질을 바꾸는 산단을 되게 좋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경북 구미 스마트 산단 사업단장 이승입니다. 아마 우리 구미 산단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이 우리 산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입장에서는 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기업이 해외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고요. 국내 유수 기업들 아까 김채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리쇼링 유턴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흡했던 산단 내 물류 환경 경쟁력을 재고시킬 수 있고 항공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산단에서 관련된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물류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의 최대의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그 전체 물동량이 대부분 부산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수송을 했다면 이제 신공항이 이제 직접 항공 물류로 수출이 가능한 기회가 됐다는 거죠. 더 빠르고 또 물류 비용을 인천이나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산단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전자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경박환소형 전자제품, 부품들이 대부분 항공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항이 들어서면 주변에
항공정비단지인 MRO 단지하고 항공물류복합단지, 항공부품소재단지, 항공벤처연구단지, 그 다음에 항공기 기내식과 식품가공단지 시설들이 조성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 내륙의 가장 최대인 단지에 공항에 들어서게 되면은 한중일간 동남아시아의 물류 허브 중앙에 위치한 공항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들어설 신공항은 중국과 일본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품과 일본의 기술들을 한국에서 접목해서 여기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중간 위치에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가 미나 항공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여기 경운대에서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하는데 아까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스마트 키빙 산업이죠. 기내 인테리어죠. 기내 인테리어 산업을 지금 경운대학교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마트 산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산업의 전문치가 산업육성 노하우가 경운대학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대학과 협력하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항공기는 100만 개의 부품 소재가 필요하죠. 그러면 저희 금호공대도 항공기 부품 소재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이죠. 드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드론 택시도 나오죠. 탑승 물류드론, 국방드론, 간주형 소방용 드론, 농업용 드론, 다양한 무인 비행차의 비행기 해체인 드론 산업 육성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천시에 국가드론 7기 시험장이 있습니다. 의성군의 국가드론 시험 비행장이고요. 그래서 구미시는 드론 연구 개발과 생산단지, 드론 성능 검증 인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미는 제조업의 성지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산단하고 특성이 수출입니다. 내수가 아니라 수출로 많이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지금 포트라에 이제 분소가 이제 상공회의소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수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분소가 아니라 더 큰 규모의 분원이 들어와서 전 세계 수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저희 구미가 공항 근처에 산동읍이 있죠. 이 배후 도시로서 국제 도시를 조성해서 구상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로 송도 국제 도시는 인천 국제 공항이 배후지구로 구성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배후 국제 도시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구미 국제 도시 경제 자유구역을 또 지정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 아까 김다로 국장님 말씀하신 컨벤션 센터, 호텔, 비즈니스 파크 같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림을 우리가 빨리 그리지 않으면은 그냥 대도시로 건너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도 그 말씀하셨죠. 이게 이전되는 과거의 부지에 새로운 신도시가 오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거기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발빠르게 선정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꼭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 활주로의 길입니다. 최소한 3.2km 이상이 돼야지 이 국제선과 화물기가 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짧으면은 그냥 기존의 공항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국제선과 이 화물기가 뜰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기회를 가져오니까 꼭 최대한 활주로를 길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아까 20조가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군 공항은 알아서 이제 국방부가 할 거지만 사실 민간 항공 공항의 재원 마련은 아직 그렇게 확정된 거 아닙니다. 이 재원 확보를 위한 마련과 구체화하지 않으면 동일하지 않으면 사실 그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는 거고요. 아까 김다로 부국장님도 말씀하신 활주로의 방향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형적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구미시를 가로질러 가게 되면은 분황기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무척 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협상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지금 뭐 군이나 이제 의성군에 신공항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우리 쪽으로 들어올 그 시설들이 그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인근 지역들과도 상호 연계 협력도 해야 되지만은 또 김천시 또 대구시와의 또 연계 협력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경쟁 관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시설들을 빨리 저희 구미가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협력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발빠르게 구상을 해서 좋은 시설들을 우리 구미 쪽에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교수님은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돌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는